2025년 9월 멕시코시티 아즈텍 스타디움. 8만 7천 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 명의 아시아 선수가 축구 강국 멕시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순간을 6골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멕시코 코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건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죠. 멕시코시티 해발 2240m. 아즈텍 스타디움의 거대한 그림자가 도시를 덮었습니다. 8만 7천 명을 수용하는 이 성지에서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수비 코치가 전술 분석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면에는 지난 20년간 멕시코 국가대표팀의 전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 7회, 골드컵 우승 12회, 코파 아메리카 3위 2회. 북중미 축구의 절대 강자였죠. 감독님, 한국과의 친선 경기 전술 분석 완료했습니다. 카를로스가 두툼한 파일을 마르티노 감독 앞에 놓았어요. 92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한국 축구의 수준은 어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FIFA 랭킹 23위로 우리보다 8계단 낮고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2골에 불과해요. 카를로스는 자신감의 참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핵심 선수라는 손흥민의 경우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17골을 기록했지만 빅매치에서는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부족했어요.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0골이었거든요. 마르티노 감독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수비 전술은? 4-3-3 포메이션에서 더블 볼란치로 압박하고 센터백 라인을 높게 올려 오프사이드 트랩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카를로스는 전술판에 복잡한 화살표들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배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센터백 듀오인 네스토르 아라우호와 세사르 몬테스는 평균 신장이 189cm예요. 한국 공격진보다 7cm나 큽니다. 공중볼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때 어시스턴트 코치 하비에르가 들어왔어요. 카를로스, 한국팀 최신 경기 영상 봤나? 어제 일본과의 경기에서 봤어요. 2대1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본 수비가 너무 허술했어요. 우리 수비진이라면 그런 실수는 절대 하지 않죠. 카를로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었어요. 사실 감독님, 이번 경기는 우리 새로운 전술을 실험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시아팀 상대로 자신감을 기르는 거죠. 그날 저녁 멕시코시티의 고급 레스토랑 라 카사 델 토레로에서 코칭 스태프들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멕시코시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내일 경기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나? 체력 코치 페드로가 와인잔을 들며 물었어요. 글쎄요, 3대0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너무 크게 이기면 상대방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고요. 카를로스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들의 에이스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특별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카를로스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스페인 라리가에서 스카우터로 일하는 대학 동기 루이스였습니다. 카를로스, 내일 한국과 경기한다고? 손흥민 조심해. 그 선수 진짜 다른 레벨이야. 지난달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혼자서 경기를 뒤바꿔 놓더라. 카를로스는 메시지를 읽고 피식 웃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선수들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케팅 때문이겠죠.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30년간 축구를 해오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어요. 아시아 축구의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코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멕시코는 1970년과 1986년 월드컵을 개최한 축구 강국이었으니까요. 경기 당일 오전 6시. 카를로스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했어요. 30분간 러닝머신을 뛰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완벽한 경기를 만들어야 해. 실점 없는 경기로 우리 수비 시스템을 증명하는 거야. 샤워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호텔 로비에서 한국팀 선수들을 마주쳤어요. 그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국 선수들인가? 카를로스는 멀리서 관찰했어요. 평균 신장도 그리 크지 않았고 특별히 위압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선수가 눈에 들어왔어요. 등번호 7번이 적힌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는데 다른 선수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 선수가 손흥민인가? 손흥민은 생각보다 작아 보였어요.
178cm의 신장으로 멕시코 수비수들보다 확실히 작았습니다. 역시 아시아 선수들은 피지컬이 한계야. 카를로스는 안심하며 아침 식사를 마쳤어요. 오후 2시 아즈텍 스타디움에 도착했을 때 이미 6만 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팬들의 열기가 대단했어요. 멕시코, 멕시코, 아리바 트리콜로르. 스타디움 전체가 멕시코의 상징색인 초록, 흰색, 빨강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선수 터널에서 한국팀 벤치를 멀리 바라봤어요. 김판공 감독이 선수들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는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들도 긴장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한국 선수들의 표정에서는 긴장감보다는 집중력이 느껴졌어요. 특히 손흥민은 혼자서 스트레칭을 하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 카를로스는 마지막으로 선수들을 소집했어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 실점 0, 득점 3개 이상이야. 특히 손흥민은 절대 자유롭게 놔두면 안 돼. 네스토르 아라우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코치님, 저희가 준비한 대로 하면 됩니다. 손흥민 한 명 막는 게 뭐 어렵겠어요. 세사르 몬테스도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제가 분석해본 결과 손흥민은 왼발 슈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요. 오른쪽으로 몰면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카를로스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어요. 좋아. 그럼 나가서 멕시코 축구의 자존심을 보여주자.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한 선수에 의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워밍업 시간, 카를로스는 필드에서 한국팀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패스 정확도는 높아 보였지만 그래도 멕시코보다는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슈팅 연습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30m 거리에서 날린 슈팅이 골대 상단 구석에 정확히 꽂혔거든요. 우연일 거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손흥민은 연속으로 5발의 슈팅을 모두 다른 구석에 정확히 넣었어요. 마치 골키퍼가 없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말이죠. 카를로스의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혔습니다. 갈등. 경기 시작 30분 전 멕시코 라커룸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선수들은 각자의 루틴을 소화하며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카를로스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지막 전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심 전술은 4-2-3-1 포메이션이야. 손흥민이 좌측 윙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패턴을 주로 사용해. 그는 자석으로 선수들의 위치를 표시하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에드슨 알바레스와 루이스 차베스가 중앙에서 더블 볼란치로 압박하고 양 풀백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측면을 봉쇄한다. 네스토르 아라우오가 손을 들었어요. 코치님, 손흥민의 개인 능력이 높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물론이지.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는 개인기에 의존하는 스타일이거든. 우리가 조직적으로 압박하면 고립될 수밖에 없어. 카를로스는 지난 3개월간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손흥민의 플레이 패턴, 슈팅 구역, 선호하는 발 등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박스 안쪽에서 왼발 슈팅 성공률이 73%야. 하지만 박스 바깥에서는 34%로 급격히 떨어져. 즉, 박스 진입을 막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지. 세사르 몬테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박스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어요. 라울 히메네스도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코치님, 우리 공격진도 준비 완료해요. 한국 수비진은 평균 신장이 184cm라면서요? 우리보다 5cm나 작아요. 카를로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 세트피스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최소 2골은 넣을 수 있을 거야. 경기 시작 15분 전 선수 터널에서 양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카를로스는 벤치에서 한국팀 선수들을 관찰했습니다. 손흥민이 가장 앞에 서 있었는데 집중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루틴이 있나? 그때 스타디움에서 8만 7천 명 관중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멕시코, 멕시코, 꺼져, 아시아. 일부 관중들의 야유도 들렸지만 한국 선수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카를로스의 예상이 적중하는 듯 했습니다. 멕시코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주도했거든요. 초반 3분 루이스 차베스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어요. 김승규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지만 멕시코의 기세는 살아있었습니다. 좋아. 이대로만 하면 돼.
카를로스가 벤치에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5분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가로챘는데 손흥민에게 공이 전달되었어요. 그 순간 카를로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첫 터치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이 발에 달라붙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뭐지? 저 볼 컨트롤은. 네스토르 아라우오가 즉시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압박을 벗어났어요. 어떻게 저런 움직임이. 이어서 세사르 몬테스까지 달려들었지만 손흥민은 이미 중앙으로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압박을 더 강하게. 공간을 주면 안 돼.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페널티 박스 앞 20m 지점에 있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왼발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이 시속 120km의 속도로 골대 우측 상단을 향해 날아갔어요. 로드리고 타라베라 골키퍼가 필사적으로 뛰었지만 공은 골대 구석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골. 0대1. 한국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카를로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수비진이 이렇게 쉽게 뚫릴 리가. 관중석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8만 7천 명의 멕시코 팬들이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거든요. 마르티노 감독이 카를로스에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저 손흥민이라는 선수, 우리가 분석한 것과 완전히 다른 선수야.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독님,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스피드와 기술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경기는 계속되었지만 멕시코 선수들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손흥민의 존재감이 필드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15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강인이 중앙에서 패스를 받더니 손흥민을 향해 정확한 스루 패스를 넣었어요. 오프사이드 트랩. 카를로스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손흥민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오프사이드 라인을 뚫고 있었습니다. 저런 완벽한 타이밍이. 손흥민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도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반대편으로 공을 밀어넣었습니다. 0대2. 전반 15분 만에 멕시코가 2골을 내주었어요. 도대체 저 선수는 뭐야? 카를로스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축구 인생에서 이렇게 당황한 적이 없었거든요. 벤치에서는 다른 코치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손흥민 한 명이 우리 전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25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한국이 코너킥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이강인이 키커로 나섰습니다. 코너킥은 우리가 유리해. 신장 차이를 활용하자. 카를로스가 마지막 희망을 걸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강인의 코너킥은 예상과 달리 낮고 빠른 그라운드 크로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손흥민이 니어포스트에서 받았어요. 막아. 네스토르 아라우오가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지만 손흥민은 이미 오른발로 정확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0대3. 전반 25분 만에 멕시코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프타임 휴식 시간 멕시코 라커룸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코치님, 저 선수 정말 괴물 같아요. 어떻게 저런 움직임이 가능하죠? 우리가 준비한 전술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선수들의 목소리에서 당황과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카를로스는 전술판 앞에 서 있었지만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난 3개월간 준비한 모든 전술이 30분 만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의 축구 철학이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축구의 자존심이 한 명의 아시아 선수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라울 히메네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코치님, 후반전 전술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카를로스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져 있었거든요. 후반전 휘슬이 울리자 8만 7천 명의 관중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전반전의 충격적인 전개를 목격한 멕시코 팬들도 이제는 손흥민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카를로스는 벤치에서 필사적으로 전술을 수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비한 모든 대안이 손흥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트리플팀으로 막자. 3명이서 동시에. 카를로스가 소리쳤지만 손흥민은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완벽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5분 한국이 중원에서 공을 가로챘어요. 이번에도 공은 자연스럽게 손흥민에게 흘러갔습니다. 네스토르 아라우오, 세사르 몬테스, 그리고 에드슨 알바레스까지 3명의 멕시코 수비수가 동시에 손흥민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막을 수 있을 거야. 카를로스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3명 사이에 불과 2m 간격을 순간적으로 파고들었어요. 마치 바늘길을 통과하는 실처럼 말이죠.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해? 관중석에서도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멕시코 팬들조차 손흥민의 플레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손흥민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다시 한번 냉정함을 보여줬습니다. 로드리고 타라베라가 오른쪽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반대편으로 정확히 공을 밀어넣었어요. 0대4. 완전한 일방적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카를로스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30년 축구 인생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관중석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멕시코를 응원하러 온 팬들이 손흥민의 플레이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브라보, 손흥민, 인크레이블레, 정말 대단해. 8만 7천 명의 멕시코 팬들이 점차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축구 그 이상의 예술이었어요. 라울 히메네스가 카를로스에게 다가왔어요. 코치님, 저 선수 진짜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니야, 내 분석이 틀렸어. 내가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어. 카를로스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배운 모든 전술,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후반 20분 한국이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골대에서 약 25m 떨어진 절묘한 위치였어요. 설마 프리킥까지? 카를로스의 불안한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손흥민이 공 앞에 섰거든요. 멕시코 선수들이 벽을 쌓았지만 손흥민의 시선은 이미 골대 구석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곳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집중해. 벽 높이 올려. 카를로스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프리킥은 벽을 완전히 우회했습니다. 공이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골대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골키퍼 타라베라는 손가락 끝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0대5. 이제는 학살에 가까웠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카를로스는 고개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8만 7천 명의 관중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멕시코 축구 역사상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온 거예요. 손흥민. 멕시코 팬들이 적팀 선수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를 넘어선 감동이었어요. 스타디움 전광판에도 손흥민의 경기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손흥민 5골 1어시스트, 슈팅 성공률 100%, 드리블 성공률 89%, 패스 성공률 94%.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후반 35분 마지막 타격이 찾아왔어요. 손흥민이 자신의 진영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설마 그 거리에서? 카를로스의 불안이 현실이 되었어요. 손흥민이 60m를 혼자서 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수비수인 루이스 차베스는 페인트 동작에 완전히 속았어요. 두 번째 에드슨 알바레스는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네스토르 아라우오가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손흥민의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무릎을 다쳤어요. 마지막 세사르 몬테스마저 제치고 나자 손흥민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칩슛이었어요. 공이 골키퍼 머리 위를 넘어 골망에 살짝 떨어졌습니다. 0대6. 완전한 대학살이었어요.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카를로스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8만 7천 명의 관중이 모두 일어서서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브라보, 손흥민. 심지어 멕시코 선수들도 손흥민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나 좌절이 아니라 순수한 경외감이었어요. 경기 종료 5분 전 손흥민이 벤치로 교체되어 나갔습니다. 그 순간 8만 7천 명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손흥민. 아즈텍 스타디움 역사상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적팀 선수에게 이런 찬사를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카를로스는 벤치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6대0 완패. 그것도 홈에서 8만 7천 명 관중 앞에서 말이죠. 내 축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마르티노 감독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카를로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우리가 진짜 외계인을 만난 거거든. 하지만 카를로스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의 자존심과 축구 철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였거든요. 라커룸으로 향하는 터널에서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다고? 내가 30년 동안 뭘 한 거지? 선수 터널을 지나면서 그는 한국팀 라커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차분한 대화 소리였습니다. 오늘 경기 어땠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어. 더 정확해야 해. 이게 손흥민의 목소리였어요. 6골을 넣고도 만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상대한 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였다는 것을. 이제 그에게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30분이 지났지만 카를로스는 여전히 라커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선수들도 다른 코치진도 모두 떠난 후였어요. 벽에 걸린 거울에는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30년 축구 인생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뜻밖에도 완벽한 스페인어였어요. 카를로스가 고개를 들어보니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손흥민? 네, 맞습니다.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카를로스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장본인이 찾아온 거니까요. 왜 여기에 오셨나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다가왔어요. 오늘 경기에서 코치님의 전술을 유심히 봤습니다. 사실 매우 정교하고 훌륭했어요. 무슨 소리를? 진심이에요. 특히 전반 초반 압박 전술은 거의 완벽했어요. 만약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면 분명히 고전했을 거예요. 손흥민의 겸손한 말투에 카를로스는 더욱 놀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6대 0으로. 축구는 그날그날 달라요. 오늘은 제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동료들이 완벽한 패스를 줬고 골키퍼도 제 슈팅 코스를 못 읽었거든요. 카를로스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6골을 넣고도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니.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군요. 그때 김판곤 감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팀 감독 김판곤입니다. 김 감독은 카를로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경기 정말 훌륭했습니다. 멕시코 팀의 조직력과 개인 기량이 대단했어요. 카를로스는 어이없었어요. 6대 0으로 이긴 팀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감독님, 우리가 완패했는데 무슨. 김 감독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구에서 진짜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마음이죠. 배운다고요? 네. 사실 저희도 멕시코 팀에서 많이 배웠어요. 특히 세트피스 수비 조직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손흥민이 덧붙였습니다. 코치님, 멕시코 축구는 저희가 꿈꾸는 축구예요. 기술과 창의성 그리고 열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죠. 하지만 오늘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사실 저희 한국 축구도 오랫동안 무시받았거든요. 카를로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도요? 네. 2002년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축구는 유럽이나 남미의 상대가 안 된다고 여겨졌어요. 김 감독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도 무수히 많은 굴욕을 당했어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독일에게 0대 3으로 졌고 2000년 아시안컵에서도 일본에게 털렸죠. 그런데 어떻게? 손흥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시당하는 것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카를로스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체격과 부족한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루 12시간씩 훈련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검증받으려 했죠. 김 감독이 계속했어요. 손흥민도 마찬가지예요. 16살에 독일로 건너가서 온갖 차별과 편견을 견뎌냈거든요. 차별요? 네. 아시아 선수는 피지컬이 약하다, 창의성이 부족하다, 큰 무대에서는 못한다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손흥민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 함부르크에 갔을 때 팀 동료들이 저를 마스코트 정도로 생각했어요. 진짜 경기에는 못 나갈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 축구의 미래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때 김 감독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코치님, 시간 괜찮으시면 내일 저희 훈련 한번 보시겠어요? 훈련을요? 네. 한국 축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손흥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희 훈련법을 공유하고
코치님의 전술 철학도 듣고 싶거든요. 카를로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손흥민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코치님, 오늘 경기는 끝났어요. 중요한 건 내일이에요.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죠. 그들이 나간 후 카를로스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축구 철학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한국도 무시받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수준까지? 그는 손흥민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이에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카를로스는 멕시코시티 외곽에 있는 한국팀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해발 2240m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이곳은 일반적인 축구장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김 감독이 입구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훈련 구경해 보세요. 훈련장에 들어서자마자 카를로스는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한국 선수들의 훈련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저런 스피드로 2시간을 계속한다고요? 네. 저희는 체력이 모든 기술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손흥민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더 일찍 나오시는군요. 저는 재능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남들보다 2배는 더 해야 해요. 카를로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자신들을 완전히 압도한 선수가 재능 부족이라니. 손흥민 선수의 하루 훈련 스케줄을 보여드릴까? 김 감독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오전 6시 개인 체력 훈련 90분, 오전 8시 팀 훈련 120분, 오후 2시 개인 기술 훈련 90분, 오후 4시 전술 훈련 60분, 오후 6시 멘탈 트레이닝 30분. 하루 6시간 30분을 훈련한다고요? 네. 그것도 시즌 중에는 말이에요. 비시즌에는 더 늘어나죠. 김 감독이 전술 보드를 가져왔어요. 저희 전술의 핵심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게겐프레싱의 한국식 버전입니다. 보드에는 복잡한 움직임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공을 뺏긴 후 6초 안에 재탈환하거나 전술적 파울을 범합니다. 90분 내내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거죠. 6초요? 그게 체력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저희 선수들은 풀마라톤을 2시간 25분 안에 완주할 수 있거든요. 카를로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구 선수가 그 정도 지구력을 가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실제 훈련이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손흥민이 40m 스프린트를 15초 연속으로 뛰는데 마지막까지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지구력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매일 10km씩 달려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아요. 이강인의 대답에 카를로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 훈련이에요. 손흥민이 공 하나로 복잡한 드리블 시퀀스를 선보였어요. 스텝 오버, 크루이프 턴, 엘라스티코를 연속으로 구사하는데 모든 동작이 실전 스피드였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반복하나요? 1000번이요. 각 기술마다 1000번씩 반복해요. 카를로스는 계산해 봤어요. 10가지 기술이라면 하루에 10,000번의 터치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슈팅 훈련이에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라인에서 연속 슈팅을 시작했어요. 골대를 9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정확히 슈팅을 넣는 훈련이었습니다. 20발 중 19발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저 정확도는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하루에 300발씩 차요. 왼발 150발, 오른발 150발이에요. 김 감독의 설명에 카를로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어제 경기에서 모든 슈팅이 정확했던 이유가. 오후 훈련에서는 더 흥미로운 장면을 봤어요. 한국 선수들이 눈을 가린 채로 패스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각 차단 훈련이에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소리와 감각으로 예측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이런 훈련법은 처음 봐요. 저희는 서구 선수들보다 체격이 작아요. 그래서 예측력과 판단력으로 승부해야 하거든요. 손흥민이 눈가리개를 한 채로 20m 거리의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넣었어요. 10번 중 8번이 성공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발의 감각과 동료들의 호흡 소리로 판단해요. 2년간 연습하면 가능해져요. 그 다음은 정신력 훈련이었어요. 선수들이 명상을 하며 집중력을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축구에서 멘탈이 70%예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흔들리면 소용없거든요. 손흥민의 말에 카를로스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경기에서도 그랬어요. 87,000명이 야유를 보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그건 이런 훈련 때문이에요.
김 감독이 특별한 장비를 보여줬어요. 헤드폰에서 극도로 시끄러운 소음이 나오는 기계였습니다. 이걸 끼고 슈팅 훈련을 해요. 극한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손흥민이 시연을 보였어요. 110데시벨의 소음 속에서도 완벽한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카를로스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김 감독이 자료집을 건넸습니다. 이게 저희의 23년 발전 과정이에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과 훈련법이 들어있어요. 카를로스가 자료를 펼쳐보니 한국 축구의 체계적인 발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 4강,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2010년 유럽 리그 진출, 선수 10명 돌파, 2018년 독일 격파, 세계 축구계 충격, 2022년 브라질 격파, 16강 진출, 2025년 글로벌 스탠다드 달성, K리그 개선, 유소년 시스템 구축, 해외 진출 지원, 과학적 훈련법 도입.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네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올린 결과예요. 하룻밤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23년간의 노력이죠. 그 순간 카를로스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축구의 강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손흥민 선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김 감독이 과거 영상을 보여줬어요. 2013년 레버쿠젠 시절의 손흥민이었습니다. 이때는 골 결정력이 부족했어요. 시즌 12골에 그쳤죠. 영상 속 젊은 손흥민은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300발의 슈팅 연습을 했고 2년 후 토트넘에서 검증받았죠. 인내심이 대단하네요. 그게 바로 한국 정신이에요. 한이라고 하죠. 아픔을 극복하려는 의지 말이에요. 오후 4시 특별한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11명이 한 팀이 되어 상대편 골라인까지 패스만으로 가는 훈련이었습니다. 원터치 패스만 사용해서 100m를 돌파해야 해요. 카를로스가 시계를 봤는데 단 23초 만에 골라인을 통과했어요. 이런 패스 스피드는 실전에서는 더 빨라져요. 상대 압박이 있으니까요.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시뮬레이션 훈련을 봤어요. 한국 선수들이 가상의 월드컵 결승전 상황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10만 명 관중의 야유 소리가 나오고 선수들은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플레이해야 했어요. 이런 훈련을 매주 해요. 실제 큰 무대에서 떨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군요. 카를로스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김 감독이 말했어요. 코치님, 저희가 강해진 진짜 이유를 아세요? 뭔가요? 무시당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큰 동력이었어요. 손흥민이 덧붙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모든 팀이 우리를 우습게 봤어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4강이었죠. 그때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편견은 깨뜨리라고 있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카를로스는 자신의 어제를 떠올렸어요.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말이죠. 코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패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김 감독의 말에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을 모두 지켜본 카를로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어떤 팀이라도 강해질 수 있겠어요. 김 감독이 미소 지었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이요? 손흥민이 다가와 설명했어요. 저희는 항상 도전자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겸손함을 유지하죠.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겸손하셨군요. 맞아요. 자만하는 순간 발전이 멈춰요. 그때 카를로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멕시코 축구협회 회장인 이본데 라 토레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카를로스, 어제 경기 분석 보고서는 언제 나와요? 언론에서 난리예요. 카를로스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회장님, 보고서 내용이 좀 특별할 것 같아요. 특별하다니? 한국팀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고 써야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사실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아요. 카를로스, 정신 차려. 6대 0으로 진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회장님, 한국 축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23년간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팀이에요. 카를로스는 오늘 본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하루 6시간 30분의 훈련, 과학적인 시스템, 그리고 불굴의 정신력까지. 정말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워야겠군.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한국과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카를로스는 김 감독에게 말했어요. 감독님, 부탁이 있어요. 멕시코 축구협회가 한국과 공식적으로 교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축구는 함께 발전해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카를로스는 호텔에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축구 분석 보고서 마이너스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축구는 단순히 개인 기량이 뛰어난 게 아니다. 시스템, 정신력, 과학적 접근법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는 15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록했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의 경우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팀워크, 리더십, 겸손함까지 갖춘 완벽한 롤모델이다. 멕시코 축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다음 날 아침 멕시코 주요 언론들이 카를로스의 보고서를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축구, 멕시코를 압도한 진짜 이유 손흥민 현상. 우연이 아닌 필연 멕시코 축구 변화가 필요하다. ESPN 멕시코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카를로스 코치님, 어제 경기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0년간 본 축구 중 가장 완벽한 경기였어요. 6대 0으로 진 경기를요? 네. 손흥민 선수와 한국팀의 플레이는 축구 그 이상이었어요. 예술이었죠. 과장 아닌가요? 전혀요. 손흥민은 현역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에요. 메시나 호날두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아요. 인터뷰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정도로 높게 평가하시는군요. 기술, 피지컬, 멘탈, 인성 모든 면에서 완벽해요. 특히 겸손함은 정말 배워야 할 덕목이죠. 그날 오후 카를로스는 다시 한국팀 숙소를 찾았어요. 또 오셨네요? 손흥민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카를로스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손흥민 선수, 당신은 정말 위대한 선수예요. 저는 이제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과찬이세요, 코치님.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저도 변하고 싶어요. 당신들처럼 겸손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흥민이 당황해했지만 카를로스는 계속했어요. 제가 멕시코 축구협회에 한국과의 정기 교류를 제안했어요. 승인됐어요. 정말요? 김 감독도 놀라워했어요. 네. 매년 여름과 겨울에 상호 교류하기로 했어요. 선수들도 코치진도 함께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 순간 카를로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과 정신을 배워서 멕시코 축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꿈을 말이죠. 손흥민 선수, 제게 멘토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멘토요? 네. 축구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배우고 싶어요. 손흥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면 좋겠네요. 그날 밤 카를로스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내 인생이 바뀌었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다. 3개월 후 멕시코 대표팀 훈련장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새벽 5시부터 선수들과 함께 훈련장에 나와 있었어요. 한국식 훈련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강도로 훈련한다. 각오해라. 선수들이 의아해했어요. 코치님, 갑자기 왜 이렇게 강도를 올리는 거예요? 라울 히메네스가 물었습니다. 한국팀에서 배운 거야. 그들의 훈련 강도는 우리의 2배였어. 카를로스는 한국에서 받은 훈련 매뉴얼을 펼쳤어요. 첫 번째, 기본 체력부터 시작한다. 마라톤 기본 기록 2시간 30분 안에 들어와야 해. 2시간 30분요? 축구 선수가요? 손흥민은 2시간 20분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선수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 했지만 카를로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16살 때부터 이렇게 훈련했어. 우리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부터는 기술 훈련이 추가되었어요. 하루에 슈팅 300발, 왼발 150발, 오른발 150발이야. 300발이요? 손흥민이 매일 하는 분량이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면 안 돼. 세사르 몬테스가 투덜거렸어요. 코치님, 우리는 수비수인데 슈팅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현대 축구에서는 수비수도 득점할 수 있어야 해. 한국팀 센터백도 프리킥을 차거든. 네 번째 주에는 멘탈 훈련도 시작했어요. 명상 시간이야. 30분간 집중력을 기르는 거지. 선수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코치님, 축구 선수가 명상을 해요? 손흥민도 매일 해. 정신력이 기술의 70%라고 했어. 정말요? 8만 7천 명이 야유해도 흔들리지 않던 그 정신력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수들의 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집중력도 높아졌어요. 마르티노 감독이 카를로스에게 말했어요. 정말 달라졌어. 선수들이 90분 내내 뛸 수 있게 됐어. 한국식 훈련법의 효과예요. 과학적이거든요. 2달 후 멕시코가 브라질과 친선 경기를 했어요. 결과는 2대1 멕시코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지? 브라질 감독 도리발 주니오르가 당황해했어요. 멕시코가 완전히 다른 팀이 된 것 같은데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이 승리는 한국 축구 덕분입니다. 한국 축구요? 네. 손흥민 선수와 김판곤 감독님께서 저희에게 진정한 축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요? 체력, 기술, 정신력 모든 면에서요. 특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웠어요. 그날 밤 카를로스는 손흥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손흥민 선수, 브라질을 이겼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하지만 그건 코치님과 선수들이 노력한 결과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보여준 길을 따라간 결과예요. 손흥민이 겸손하게 웃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꾸준히 발전하는 거죠. 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이에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겸손하고 열정적일 수 있나요?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희에게는 한이라는 정서가 있어요. 아픔을 극복하려는 의지죠. 한이요? 네. 저희는 작은 나라지만 그래서 더 간절해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군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6개월 후 카를로스는 멕시코 축구협회 기술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공식화했어요. 앞으로 한국 마이너스 멕시코 축구 교류센터를 설립할 겁니다. 카를로스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매년 100명의 유소년들이 상호 교류하고 코치진도 정기적으로 훈련법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1년 후 첫 번째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유소년 50명이 멕시코에 왔습니다. 카를로스는 직접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환영해요. 멕시코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한국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카를로스를 봤어요. 아저씨가 손흥민 형한테 배운 그 코치님이에요?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훈련장에서 카를로스는 한국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왔어요. 한국 축구는 전 세계의 롤모델이거든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니까요. 그날 저녁 카를로스는 일기를 썼어요. 2년 전만 해도 한국 축구를 무시했던 내가 이제는 한국을 가장 존경하고 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나의 모든 편견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진정한 축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3년 후 카타르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 멕시코 대표 클럽 몬테레이가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대는 맨체스터 시티, 세계 최강의 클럽이었어요. 카를로스는 이제 몬테레이의 수석 코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도입한 한국식 시스템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감독님, 오늘이 진짜 시험이에요. 카를로스가 마르티노 감독에게 말했어요. 3년간 준비해온 모든 걸 보여주는 거죠. 한국식 훈련법을 믿어보자. 경기가 시작되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몬테레이 선수들이 90분 내내 강력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대 브라이너가 당황해했어요. 저들의 체력이 어떻게? 전반 30분 몬테레이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한국식 개겐프레싱으로 공을 뺏은 후 순간적인 역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에서 배운 거야. 카를로스가 벤치에서 소리쳤어요. 후반전에도 몬테레이의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90분째까지 뛰는 강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체력은 어떻게 가능한 거야?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몬테레이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멕시코 클럽 최초의 클럽 월드컵 우승이었어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언론들이 몰려들었어요. 몬테레이의 변화 비결이 뭔가요? 한국 축구입니다. 카를로스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손흥민 선수와 김판곤 감독님이 저희에게 보여준 길을 따라간 결과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요? 체력, 기술, 정신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겸손함을 배웠어요. BBC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국 축구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미래예요. 한국 축구가 세계 축구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날 밤 카를로스는 손흥민에게 우승 소식을 전했어요. 손흥민 선수, 우승했어요. 클럽 월드컵을 우승했어요. 와, 정말 축하해요. 하지만 그건 코치님의 노력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보여준 길 덕분이에요. 손흥민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이 성공을 계기로 더 많은 교류가 이뤄지길 바라요. 2년 후 카를로스는 FIFA 기술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전 세계에 한국식 훈련법을 보급하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아시아 마이너스 아메리카 축구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카를로스가 FIFA 총회에서 발표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적 접근법과 정신력은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5년 후인 2030년 손흥민은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였어요. 시상식에서 손흥민이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 특히 제 멘토가 되어준 카를로스 코치님과 함께 받는 상이에요. 관중석에 앉은 카를로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상식 후 둘이 만났을 때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손흥민 선수 정말 축하해요.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코치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저에게 진정한 축구가 뭔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도요. 손흥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둘 다 서로에게서 배운 거네요. 2035년 카를로스는 FIFA 회장에 출마했습니다. 그의 공약은 전 세계 축구의 한국화였어요. 한국 축구의 시스템과 정신을 전 세계에 보급하겠습니다. 그는 당선되었고 첫 번째 정책으로 글로벌 축구 교육센터를 한국에 설립했어요. 개소식에 참석한 손흥민이 말했어요. 10년 전 멕시코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카를로스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제게 보여준 건 축구 그 이상이었어요. 겸손함, 끈기,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죠. 그날 밤 카를로스는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내 축구 인생이 완성되었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보여준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미래의 축구는 한국이 제시한 길을 따라갈 것이라고. 고마워요, 손흥민. 당신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국과 멕시코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아이들과 멕시코 아이들이 함께 뛰고 있었어요. 미래는 밝아요. 카를로스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나라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